네, 시장에 여전히 휴전을 둘러싼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에 나선다는 이야기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8% 올랐고요.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네요. 0.83% 강세. S&P 500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0.62%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자금이 흘러간 방향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히트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오늘은 빅테크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이 5% 넘게 올랐고요. 메타도 2% 강하게 초록불을 켰는데요. 특히나 아마존은 이 AI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의 급등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이 포착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폭 내렸고요. 오라클, 팔란티어 모두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약세가 두드러진 건 AI가 오히려 위협이 된다는 뉴스인데요. 같은 AI 안에서도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 잠시 후 마켓무버 이슈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비주 쪽으로도 흐름이 괜찮았고요. 오늘 유가가 움직이면서 에너지 섹터는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는 모습입니다. 자, 히트맵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과 방향 체크하셨고요. 마켓 무버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일단 휴전에도 공격이 지속되면서 호르무즈 통제 위협도 있었습니다. 유가는 급등했고 지수가 상승세가 다소 제한을 받긴 했지만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핵심 이슈는 중동 리스크와 유가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이란, 사우디 이렇게 3국의 상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레바논의 헤즈볼라 거점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휴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충돌이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시장은 일단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라는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 출발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고요. 이란의 입장도 보시죠. 이스라엘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휴전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유지하는 부분이 핵심이었는데요. 글로벌 원유 공급의 불안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이 에너지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 다시 한번 커지면서 오늘 유가도 급등을 했죠. 한편 사우디는 주요 송유관을 공격받았습니다. 하루에 약 70만 배럴 수송에 차질이 발생했는데요.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4시 30분쯤 미국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직접 협상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 기대감에 막판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한 시장이고요. 다만 오늘 유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서 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성장은 급락했고 물가는 고착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에는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 먼저 4분기 GDP 성장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5%로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였고요.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급락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 셧다운의 영향으로 정부 지출이 급감했고요. 소비 증가율도 3.5%에서 1.9%로 둔화가 됐습니다. 경기 둔화는 확정되는 분위기였죠. 한편 전체 소비 물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2월 PCE도 발표가 됐는데요. 2.8% 오른 것으로 전년 대비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만한 게 이제 근원 PCE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기본 물가를 표시하는 건데요. 전년 대비 3% 증가 수준이었습니다. 목표치인 2%보다는 높다는 게 중요합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고요. 특히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을 반영하기 전 데이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착되고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고용지표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21만 9천 건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계속 청구 건수는 감소를 하면서 다소 좀 혼재되는 분위기입니다. 기업들은 채용과 해고를 모두 줄이는 상태고요. 고용은 결국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힘은 다소 빠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 둔화의 초기 단계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결국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한번 종합해서 보시면 성장은 줄었고요. 물가는 올랐습니다. 고용은 둔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소 스태그플레이션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특히나 시장은 중동 리스크와 유가 상승이라는 부분을 결합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강화되는 분위기였고요. 결국 오늘 상승장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다소 강한 랠리까지는 실패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앞서 히트맵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섹터의 급락 그리고 아마존의 급등세를 확인하셨습니다. 이 AI 안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분위기인데요. 엔트로픽의 새로운 AI 모델이 나오면서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오히려 위협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AI 칩 판매가 실제 매출로 이어진다는 점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올랐습니다. 지수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AI에 의해서 누가 실제 돈을 버느냐를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가 갈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살펴보셨고요. 종목들의 이야기도 바로 만나보시죠. 마켓 무버스탁 조민재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모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어제보다 다소 올랐지만요. 이 M7을 포함한 빅테크들은 나름대로 견조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두 가지 호재가 겹쳐지면서 거의 5.6% 상당히 폭등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마존이 자체 AI 칩 사업에서 연간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고요. 또 이 칩을 고객사뿐만이 아니라 이 외부 기업들에게까지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AI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소식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일라일릴리의 먹는 비만약, 요즘 들어서 굉장히 핫하게 이 증시를 달구고 있는 재료죠. 이걸 또 아마존에서 당일 배송 서비스로 판매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끌어올려진 아마존이었습니다. 이 메타와 코어위브는 공통된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메타가 2.61%, 코어위브가 3.5%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선 메타의 경우에는 이 전날 발표했었던 새로운 AI 모델 뮤즈 스파크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도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여기에 코어위브와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조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까지 겹쳐졌습니다. 이 기존 계약까지 합치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수준인데요. 이 소식이 들려오자 이 코어위브가 굉장히 좀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같은 날 4조 5천억 원 규모의 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5% 가까이 급등한 모습이었고요. 이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이란 전쟁발 관련 리스크들을 압도하고 있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또 오늘 테슬라도 0.68% 모처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더 작고 더 저렴해진 전기 SUV를 새롭게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이 기존의 모델 3, 또 모델 Y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 소비자들을 좀 공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죠. 지금 규제 문턱에 좀 걸려있는 자율주행 대신에 최대한 싸게 많이 파는 전략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런 신호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구글과 인텔도 마찬가지로 손을 잡고 이 클라우드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장기 협력에 나섰는데요. 앞으로 구글의 AI 서비스 뒤에는 이 인텔의 칩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오늘 인텔의 주가 4.7% 올랐고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실적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더 강하게 움직이는 요인이 되고 있는 한 주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소프트웨어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죠. 대표적인 대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M7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우선은 엔트로픽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이 엔트로픽이 AI 에이전트를 좀 더 쉽게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소프트웨어주 전반이 하락했고요. 또 여기에다가 주 초반에 엔트로픽이 이 새로운 AI 모델 미토스를 공개를 했었죠. 근데 이 미토스가 사이버 보안주들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더해지면서 사이버 보안주들이 특히나 소프트웨어주들 안에서도 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밤사이에 나온 이 해외 IB들의 투자 의견도 이런 흐름을 좀 뒷받침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G스케일러, 클라우드 보안 기업이죠. 11%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 BTIG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이 2026년 상반기 유망 종목 리스트에서도 이 G스케일러를 삭제해버렸는데요. 앞으로의 실적 전망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AI가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이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또 오늘 소프트웨어 쪽에 특히나 오라클을 중심으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 악재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픈AI가 이 높은 에너지 비용을 이유로 삼아서 영국 내에서의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을 당분간 좀 보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에너지 비용이 워낙 크게 상승을 했지만 더 하나 들어서 오라클에 대한 신뢰감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한마디로 엔트로픽과 스타게이트가 소프트웨어의 발목을 잡았던 하루였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였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WTI 국제유가는 전날 대비해서 5% 가까이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 휴전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아직까지 좀 제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소폭 반등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심리적으로 100달러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서 뉴욕 증시는 무난하게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4원 가까이 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을 둘러싼 평화 협상 기대감이 좀 장중에 유입이 됐는데 덕분에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진정 국면 보여주고 있고요. 금 가격도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전쟁 이슈보다는 매크로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주요 4분기 GDP 성장률이 좀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졌고요. 당연히 국채 가격은 상승, 금리는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